지금 김석영 전 비서실장의 얘기를 저희가 좀 더 나눠보자면 정원호 후보가 당시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거를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본인이 주도했는데 어떻게 300만 원을 선고받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래요. 본인은 이 사건이 터지고 곧장 사표를 냈다. 그래서 현직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비서였던 정원호 후보가 본인의 공석을 채우면서 비서실장이 됐다. 현직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저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조금 내용을 봤는데 좀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내용이 더 나와야지 뭔가 사건을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5.18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게 시작된 것이다. 그것을 증언했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199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를 조금 되돌아봐야 되니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건이 났을 때 그 5.18 관련된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날이냐면은 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이 불기소를 해가지고 5.18 관련된 관련자들을 처벌해라. 이러한 시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이 폭행 사건이 나고 나서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연합뉴스 많은 언론들이 관련해가지고 5.18 관련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5.18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어쨌든 정치적인 사건으로 다툼이 이뤄졌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많은 언론 보도도 5.18 관련된 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정원호 후보는 한마디로 야당이었습니다. 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 다른 취지로 싸웠다면은 여정업 관련된 취지로 싸웠다면은 그게 보도가 많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영 전 비서실장 입장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6.17 선거, 5.18 민주화운동 둘러싼 격렬한 정치 논쟁 끝에 폭행을 벌어졌고 그 폭행을 주도한 것은 김석영 본인이다. 정원호는 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다.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자기가 주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법적 처벌은 김석영 씨는 받지 않았고 정원호 후보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원호 후보 측은 그날의 폭행 사건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말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18은 우리 사회에서 가볍게 꺼내 들면 큰일 나는 정말 가장 엄숙하게 다뤄져야 하는 그런 아픔이다. 위기 상황에서 빼어드는 가벼운 치트키 정도로 소비되는 것이라면 그 정치인은 정계 은퇴가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저거는 좀 다른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사실관계를 좀 따지자는 네.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18 관련한 말다툼이 정말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건데 이준석 대표 얘기는 그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제 맞는 키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니까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은 네. 과연 그 정원호 후보의 폭행 사건이 그러니까 5.18 관련한 말다툼 때문이라는 판결문의 주장이 옳으냐 아니면 그 직후에 그 양천구의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그 구의원의 질문 내용이 옳으냐 하는 그거를 규명하는 건데 저는 31년이 지났지만 규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카페 주인도 있을 거고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종업원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원호 후보한테 그 들이받침을 당한 그 홍순경인가 하는 사람도 있고 심순경인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은퇴했거나 대략 그럴 텐데 저는 현장 기자들이 오히려 열심히 좀 물색을 해서 찾아보면 그런 사람들의 기억. 아니 순경이 그 양천구청장 비서한테 얻어맞았는데 네. 그걸 기억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조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 조서가 보관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규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호 후보 의혹이 서울시장 선거 최대 변수로 지금 이렇게 떠오른 상황입니다. 정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중차대한 변화를 부도덕한 초보 운전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당분간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흐르면서 점차 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과대 포장이 벗겨지면서 그 부도덕성과 무능함, 적당히 넘어가는 좌고우면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모두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인물 경쟁력이 이제 그 지지율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정원호, 오세훈 그리고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도 있죠.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가상 대결입니다. 정원호 44.9, 오세훈 39.8입니다. 격차가 두 자릿수까지도 벌어진 상황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고 그리고 오차범위 내까지 접전인 상황입니다.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수도 서울을 그리고 서울 시민들을 지키겠다고 나선 정원호 후보의 형태가 좀 실망스럽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토론을 지금 하자라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거듭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원호 후보가 이걸 좀 거부하는 모양새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그렇다면 김어준 프로그램에서도 좋고 정청래 대표가 사회를 봐도 좋다. 어떻게든 토론 좀 하자라는 이야기인데 조심 위원님, 토론을 왜 안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아까 여론조사도 우리가 여러 개 봤지만 그 오세훈 후보랑 정원호 후보의 격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네. 여론조사에서 아직까지는 정원호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내어서 앞선다, 뒤선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상황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인파이팅해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좀 그 상황을 좀 더 띄워서 이렇게 좀 격차를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판단이 있고 정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폭행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선거판에 썩 좋지 않은 지금 뭐 이렇게 소재도 나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논란을 피하고 싶은 아마 토론하면 아마 오세훈 후보 측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책 토론이 될 게 아니라 그런 개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이런 토론회 하는 데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꽃, 그다음에 이제 후보자의 검증, 정책 검증 이것은 사실 이제 토론회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선거에서 토론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은 뭐 부자 몸살이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토론 나가가지고 흠을 잡히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굉장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되게 이제 거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보면 오차범위로 좁혀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오세훈 후보가 쫓아가는 그러한 형세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금 정원 후보는 부자의 몸살이게 할 게 아니고 네. 자기의 5.18과 관련된 폭행 사건을 사실은 토론에 나가서 이것을 해명을 해서 자기의 잘못 쓰여진 그런 이미지를 벗는 게 좋죠. 이제까지는 뭐 여론조사에 워낙 앞섰으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이 토론 회피 자체가 전에보다도 사실은 정원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뭐 그전에는 뭐 여론조사 워낙 잘 나오니까 뭐 본인은 토론을 안 해도 될 것이다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회피를 하고 토론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토론에 안 나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원호 후보에게는 이제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보고 이제 오세훈 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거티브 토론회가 안 할 것이다. 뭐 칸쿤 그 여직원과 관련된 거랄지 뭐 굿당 문제랄지 이런 네거티브 하지 않고 부동산만 가지고 정책 토론하자. 양자 토론하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자신 있다고 하면 나가서 해야죠. 더군다나 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5.18 관련된 뭐 폭행 사건 그건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세훈 측에서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책 토론만 가지고 가면 당연히 토론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후보가 지금 토론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앙선관위에서 개최하는 법정 토론회가 있습니다. 거기. 그건 한 차례 그거는 한다고 이제 하죠. 사전투표 전날 하는데 거기는 참여해서 아마 같이 할 걸로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아니,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법정 토론회하고 일반 관훈 토론회, 방송기자 토론회가 다른 점이 있죠. 법정 토론회는 후보자가 많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고 시간이 좁아요. 짧아요. 네. 그런데 방송기자를 이제 관훈 토론회 그런 데서 토론을 하면 이거 양자 토론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토론의 어떤 효과를 토론의 실용성에서 보면 사실은 법정 토론회는 형식적인 거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